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수돗물에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돼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퀸즈 코로나 7번 전철역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잇따른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플라워 노래방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브롱스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스태튼 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트럭 전복으로 출근길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의 브리지 게이트 수사가 1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핵심 참모진과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수돗물에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돼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버드대가 지난 2013년에서 2015년에 전국에서 수돗물 3,600개 샘플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뉴저지주는 샘플 중 약 10%에서 연방환경보호청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테프론이 검출됐습니다. 프라이팬 코팅 등에 사용되는 테프론은 유해 화학물질로 암, 호르몬 이상, 비만,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정치 이상의 테프론이 발견된 곳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미들섹스, 아틀랜틱 등 9개 카운티입니다. 퀸즈 코로나 7번 전철역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잇따른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40분쯤 111 스트리트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26살의 임산부가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는 이 여성의 현금과 소지품을 강탈한 뒤 여성이 임신했다고 소리를 지르자 어깨를 찌른 후 도주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달에는 103 스트리트 코로나 플라자역 플랫폼에 서 있던 여성에게 강도가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지만 여성이 저항하자 도주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어지는 전철역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인적이 드문 플랫폼에 혼자 서 있지 말 것과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걷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플라워 노래방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황득연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달 퀸즈 소재 플라워 노래방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새벽 2시경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 50대의 남성이 52세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사건 발생 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으며 사건은 플라워 노래방 안 프라이빗 룸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제보는 뉴욕시경 웹사이트 www.nipdcrimestoppers.com 또는 한라인 1800-577-5477로 해주시면 됩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이 제4회 장학금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이날 발표된 8명의 수상자들에게 각 3,000달러씩 총 24,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황득연 기자가 전합니다. 설창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이 11일 총 8명의 장학생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3,000달러씩 총 24,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장학금 수상자 중에는 한국 학생뿐만이 아니라 중국 학생도 1명 포함됐습니다. 제가 이 장학금을 만든 이유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또 줄 줄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둘째는 저도 부모입니다. 제가 지금 자식을 있지만 성공한 아버지로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는 것보다 제 아들 교육에도 일단 베풀 수 있는 게 또 우리 교육에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날 재단 측에 따르면 이번 장학생 모집에는 102명이 지원했으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업 성적 등 공평한 심사를 통해 8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부분이 심사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거기서 이제 결론 봉사를 얼마큼 더 열심히 했느냐는 그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이제 8명을 그 안에서 줄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8명의 장학생 수상자들의 장학금 전달식은 오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100여 편이 넘는 독립영화가 상영되는 체인 뉴욕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에 초청이 된 단편영화 피아노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제4회 체인 뉴욕 영화제가 15일까지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에 한인 황득연 독립영화 감독의 단편영화 피아노가 초청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10일 시사회를 가진 영화 피아노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한인 유학생의 비극을 담은 7분짜리 단편영화입니다. 이날 피아노는 주류 영화인들 사이에서 동양 여성 감독의 섬세한 예술적 표현이 돋보이는 독특한 작품이란 평가를 이끌어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인을 소재로 한 영화를 뉴욕에서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이민자들의 삶 그리고 한국인의 삶을 전 세계에 더 알리고 싶고 제 영화로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8일 개막한 체인 뉴욕 영화제는 폐막하는 15일까지 일주일간 100여 편이 넘는 독립영화를 상영합니다. 폐막식은 15일이고 폐막식 때 시상식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 오전 브롱스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2시 브롱스 베드포드 파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의 대피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이날 화재가 2층 가정집 에어컨에서 시작했고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화재는 불길이 발생한 가정집 화재 경보가 제때 울리지 않아 출동이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진압에 나선 3명의 소방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대피한 주민 7명 등 총 10명이 다쳐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주지사의 브릿지 게이트 수사가 1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핵심 참모진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는 지난 2013년 9월 크리스티 주지사 선거운동 본부의 참모와 항만청 임원들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 2개 차선을 무려 4일 동안이나 고의적으로 막아 포트리 지역의 인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음모를 꾸몄다가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브리지덴 켈리가 항만청 데이빗 와일드스틴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포트리 교통 문제를 일으켜줄 시간이라고 말했고 와일드스틴은 이에 알았다고 답장을 보낸 내용이 폭로된 것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하고 켈리는 물론 당시 선거운동 조직 담당 총책이었던 빌 스테피엔을 즉시 해고 처리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었던 빌 바론이 항만청 부청장의 변호인 측이 지난 9일 공개한 문자 메시지가 향후에 이어질 조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문자 메시지 공개는 그간 조지 워싱턴 브릿지 폐쇄를 기획한 참모진과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스태튼 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트럭 전복으로 출근길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스태튼 아일랜드 고속도로에 사고 난 트럭 뒤로 차량이 길게 늘어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트레일러 트럭이 오늘 오전 7시경 클로브로드 인근 스태튼 아일랜드 고속도로 동쪽 방향에서 전복됐습니다. 전복 사고 처리를 위해 동쪽 방향 모든 차선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지연은 3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뉴욕시는 브루클린으로 향하는 이 구간 이용 운전자들에게 교통체증주의보를 내렸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남아있는 사망자의 기록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만 부당 청구로 낭비된 세금이 1,2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보건국이 이미 사망한 1,296명의 환자를 위해 23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청구 금액은 2015년 회계년도 하반기에만 총 1,2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메디케이드에 부적합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삭제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710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100만 달러는 다른 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국 관계자들은 이미 26개 업체는 시스템에서 제거됐고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자들의 의료 비용으로 낭비된 230만 달러 중에 210만 달러는 이미 회수했고 추가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10일 더는 농담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일면에 싣고 트럼프의 캠페인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 사설은 전날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암살을 시사한 것을 퇴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월밍턴 유세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집권하게 되면 총기 소유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가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녀가 대법관을 지명하게 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의 암살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수정헌법 지지자들의 단합을 언급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이번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가 총기 소유 지지자들에게 힐러리를 쏘라는 힌트를 줬다며 트럼프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나아가 난폭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의 광기를 생각해 볼 때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한 남성이 커다란 고무 흡착기를 사용해 기어 올랐습니다. 이 남성은 빌딩 옆면에 부착이 된 컵과 연결이 된 루프와 안전띠를 몸에 매단 채 빌딩을 오르기 시작했으며 이 행동은 2시간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등반을 막기 위해 유리창 일부를 깨고 환기구를 통해 그를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유리창을 닦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매달아 그를 향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경찰관들과 슬로모션의 추격전을 계속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피해 빌딩 모서리와 파사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날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된 등반은 1시간여 만에 5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이 21층 창틀 사이로 이 남성의 팔과 배낭을 낚아채면서 이 남성의 빌딩 등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 남성은 인터넷 매체에 올린 동영상에서 자신을 독립연구자라고 소개하며 트럼프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타워에는 트럼프 선거본부가 차려져 있고 펜트하우스에는 트럼프가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경덕 한국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5년 동안 제작을 한 일본의 역사 왜곡 관련 동영상을 한데 모아 10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 진실은이란 제목 아래 독도,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전범기, 강제징용, 야스쿠니 신사, 동해 등을 주제로 한국어와 영어, 일어 동영상 37편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 진실은이란 제목 아래 독도,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전범기, 강제징용, 야스쿠니 신사, 동해 등을 주제로 한국어, 영어, 일어 동영상 37편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서 교수는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으로 아시아 주변국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리려고 이 채널을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시의 불법 도박장인 웨건 게임룸에서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스틴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절명한 40대 여성이 한국 동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자 주 휴스턴 한국 총영사관은 영사를 현지로 급파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경찰은 일반인을 겨냥한 사건이 아닌 불법 도박장의 현금을 노린 사건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인 20대 후반 흑인 남성과 20에서 30대 흑인 여성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타운 사상 처음으로 레스토랑 위크가 개최됩니다. 한식당 5개 업소도 참여합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포트리 타운 사상 최초로 열리는 이번 레스토랑 위크는 포트리 상업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포트리 내 유명 레스토랑들이 고급 메뉴들을 $15에서 $25 사이에 제공합니다. 총 22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피자나 스테이크 등 대표적인 양식 메뉴는 물론 유명 한식업소 5곳도 참여합니다. 이어서 한인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입니다. 퀸즈 공립도서관이 9월부터 매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서관은 오는 9월 9일부터 플러싱 분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무료 초급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좌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지역 한인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미 백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등록된 한국 사드위치 반대 청원의 서명 인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청원서에는 10일 오후 현재 10만 3,255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취소해달라는 제목으로 지난 15일 등록된 바 있으며
등록된 지 2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백악관 인터넷 청원은 공식적으로 청원이 등록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60일 안에 백악관에서 공식 답변을 내야 합니다. 최근 무슬림 비하, 클린턴 생명 위협, 교사 등의 논란을 일으킨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테러 단체의 창시자라고 공격했습니다. 10일 AP통신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주 선거 유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ISIS의 창시자라며 그가 ISIS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SIS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다른 명칭입니다. 트럼프는 또 거짓말쟁이 힐러리 클린턴이 IS의 공동 창시자라며 화살을 민주당 대선 주자인 클린턴에게 돌렸습니다.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가 잔혹성을 드러내는 살인 동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IS는 11일 한 지부에서 스파이와 동성애 남성을 처형했다고 주장하며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IS는 이 영상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했다는 남성을 건물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남성 2명을 간첩행위 혐의가 있다며 여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비디오 중에는 IS가 어린이들까지 불러놓아 놓고선 그들 앞에서 어떤 이들이 공개 체벌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있습니다.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 공군이 조종사 부족 대란에 직면했습니다. 미 언론은 수년 내에 미 공군이 1000명가량의 조종사 부족난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올해 초 입수한 자료에서도 미 공군이 3,495명의 조종사 정원 가운데 21%인 723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전미부동산협회가 발표한 178개 메트로 지역의 4월에서 6월 2분기 매매 주택 중간 가격은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2분기보다 4.9%가 오른 24만 7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 판매된 주택은 550만 채로 작년 동기보다 4.2%, 올 1분기보다는 3.8%가 증가했습니다. 맥주 생산량 감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와 젊은 층의 입맛 변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11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린 홀딩스가 전날 발표한 2015년 세계 맥주 생산량은 2014년에 비해 1.1%가 줄어든 1억 8,864만 킬로리터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여객기에서 무사히 탈출한 지 엿새 만에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인도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차량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 모하마드 바이드 압둘 카타르 씨는 지난 3일 두바이 국제공항에 동체 착륙한 에미레이츠 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당첨된 복권은 에미레이츠 항공 여객기 탑승 직전에 1,000디르함, 미화로 약 300달러를 주고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무척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낮에 무려 체감온도 화씨 101도까지 치솟아 가만히 있어도 덥다는 날씨가 실감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천둥번개 소식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곳에 따라 천둥번개 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강풍 소식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6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81도, 섭씨 27도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도 오후나 늦은 저녁 일부 지역 천둥번개 예측됩니다. 강수 확률은 30%로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6도, 섭씨 36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화씨 81도, 섭씨 28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시간 낀 구름이 오후 천둥번개로 발전 가능성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8도, 섭씨 26도 되겠습니다. 월요일도 구름 끼고 흐리겠고 오후에 천둥번개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연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을 많이 섭취하고 가급적 실내에서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